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19장 엘렉트로케미스트리 전기화학 제2강입니다. 그래서 제2강에서는 표준 전극 전위 스탠다드 셀 포텐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셀 다이어그램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갈바닉 셀이 이렇게 보통 이제 이쪽에 에노드가 있고 캐소드가 있고, 그래서 셀 다이어그램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A, B, C, 그래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쓰는데 중간에 살트 브릿지가 있다. 그래서 왼쪽에 에노드, 오른쪽에 캐소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살트 브릿지는 버티컬 바 두 개, 그리고 계면 고체하고 액체 가는 거 이런 데는 버티컬 바 하나, 또 액체에서 고체 가는 거 버티컬 바 하나,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에노드니까 안산, 그래서 아노드에서 산화가 일어나는 거 옥시데이션 하프셀이 되고, 오른쪽에 리덕션 하프셀이 돼서 두 개 에노드하고 캐소드하고 옥시데이션 하프셀하고 리덕션 하프셀이 엘렉트로케미컬 셀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셀 전체의 셀 포텐셜은 리덕션 하프셀의 포텐셜에서 역시 옥시데이션 하프셀의 포텐셜, 그러니까 리덕션 전위로 환원 전위를 써주는 거예요. 이 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옥시데이션 합셀의 포텐셜하고 옥시데이션 포텐셜하고 리덕션 포텐셜의 합이 엘렉트로케미컬 셀의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전극이 이제 두 개예요. 반쪽 전극이, 반쪽 산화 반쪽 전극, 환원 반쪽 전극에서 이제 엘렉트로케미컬 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셀이 만들어진 걸 갖고 우리가 전극 전위를 재면 셀 포텐셜이 나오죠. 그럼 모든 전극 전위들을 다, 전지마다 다 재면 되죠. 그런데 반쪽 전지만 재놓고 그것의 반쪽 전위의 전압을 가지고 이제 두 개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이제 셀이 만들어지니까 셀 전압을 만들려면 반쪽 전위 전극들을 다 알면 컴바인하면 이렇게 합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것이 이 하이드로젠 엘렉트로드입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엘렉트로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S, H, E 해서 SH, 그렇죠? C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SH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수소하고 수소 이온하고 버블링하는 이런 전극을 우리가 표준 수소 전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리덕션 포텐셜을 재는 표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리덕션 포텐셜을,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이온이 H2 돼야 되죠. 그러니까 H2가 되려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전자가 두 개가 들어오고, 그 대신에 이게 어떤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반응할 수 있는 어떤 표면만을 제공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너트란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너트란 말을 그래서 쓴 거고, 백금, 표면을 가지고 있는 백금 전극 상에서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가 되는, 수소 기체로 환원이 되는 이제 그러한 전극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전극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가 1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몰 농도로 생각하면 1몰 농도, 액티비티가 1이고, 이건 좀 정확하게 쓴 겁니다. 그리고 수소 기체의 경우는 1기압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셀 포텐셜을 어떻게 0V, 0.0000V, 그러니까 0V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리덕션 포텐셜을 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리덕션 포텐셜을 이것에 대해서 쭉 줄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들의 차이로 그 전체 두 개의 셀 포텐셜을 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셀의 포텐셜을 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실제로 이것이 이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파 엘렉트로드의 엘렉트로드 포텐셜,
이제 엘렉트로드 포텐셜을 전부 다 리덕션 포텐셜로 재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 전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옥시데이션 애노드로 가고 이쪽이 캐소드에다가 커퍼 전극을 놓고서 볼티지를 잽니다. 그럼 이 볼티지가 리덕션 포텐셜이 되는 거죠. 예, 뭐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애노드에는 하이드로젠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엘렉트로드 SHE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1ATM 1몰짜리 액티비티 런스 이제 1몰로 썼습니다. 액큐 솔루션 H+를. 그래서 애노드가 이거. 그러니까 이쪽이 뭡니까? 0.0000V예요. 0V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캐소드를 갖다 놨는데 커퍼를 넣고 커퍼 이가이온. 근데 1몰에다 뒀어요. 1몰에 뒀어요. 그게 이제 살트 브릿지가 있고 이제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서 볼티지 재면 이게 0.340V가 나오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지를 보면 애노드가 이쪽이고 캐소드가 이쪽인데 애노드에서 1기압 1몰 해서 이제 이쪽으로 캐소드에서 1몰 커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0.33 뭐 34 이건 반올림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플러스 0.337V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표준 0V 이쪽이 0V에 대해서 쟀으니까 이제 그 표준 전극전이 표준 수소 전극전이에 대한 리덕션 포텐셜로 나온 거죠. 이쪽이 리덕션 엘렉트로드 캐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써주는데 리덕션 포텐셜이 되니까 캐소드식으로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CU 이가이온이 CU 되는 그런 엘렉트로드의 표준 전극 전위가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 표준 환원 전위가 플러스 0.337V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전극도 이런 식으로 뭐 커퍼했으니까 그 볼타 전지에 썼던 게 아이언 전극이죠. 아이언 전극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왼쪽에 애노드에 표준 수소 전극 그래서 1기압 1몰 해서 1기압 1몰 해서 애노드를 만들고 캐소드 쪽에 환원 전극 쪽에 징크하고 징크 이가이온 그래서 이거 1몰 징크는 보통 이제 고체니까 그냥 액티비티 1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고체로만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전극 전위를 재요. 전극 전위 이번에 보세요. 플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0.763V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0.763V.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포텐셜을 징크 E 플러스에서 징크로 가는 즉 징크 환원 전극의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 마이너스 0.763V 이렇게 나와주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커퍼 정했죠? 커퍼 전극, 아연 전극 정했죠? 다음 모든 다른 거, 뭐 은전극, 뭐 다른 전극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 값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해요.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표준 수소 전극 SHE가 0V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카파 전극을 보니까 0.340V죠. 아연 전극이 마이너스 0.763V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원 전위가 높은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환원 전위가 낮은 거예요. 환원 전위가 낮다는 것은 산화 전위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은 산화 전위가 낮다는 거죠. 환원 전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산화 전위 높은 데서 환원 전위 낮은 데로 산화 전위 낮은 데로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 틀렸네요. 징크에서 징크 이온으로 카파 이온에서 카파로 이거 뭐였죠? 볼타 전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볼타 전지 할 적에 징크에서 징크 이온으로 카파에서 카파로 되는 전지를 만들 수가 있고 요거 제가 약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없애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징크에서 징크 이온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셀 포텐셜을 만들면 카파 전극의 환원 포텐셜에서 징크 전극의 환원 포텐셜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면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0.337 빼기 마이너스 0.763에서 플러스 0.340 플러스 0.763에서 1.103V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까 우리 그 볼타 전지에 지난 시간에 볼타 전지 포텐셜이 1.1V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극 전압을 고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셀 포텐셜 어떻게 됐냐면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에노드에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엘렉트로드 썼고 이제 카파 리덕션 엘렉트로드 썼을 때 포텐셜이 리덕션 포텐셜이 플러스 0.337V였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엘렉트로드에다가 징크 리덕션 엘렉트로드를 썼을 때 그 리덕션 포텐셜이 마이너스 0.763V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스탠다드 옥시데이션 포텐셜로 만들려니까 어떻게 돼요? 뒤집어야 되죠. 징크를 아노드로 보내고 SH 표준 수소 전극을 캐소드로 보내서 하면 이거의 부호가 반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때는 보세요. 여기는 징크 이가에서 징크로 갔죠. 여기선 징크에서 징크로 갔죠. 이건 옥시데이션 포텐셜로 쓴 겁니다. 옥시데이션 포텐셜은 리덕션 포텐셜과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옥시데이션 포텐셜은 이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0.763V가 되죠. 옥시데이션 포텐셜은 리덕션 포텐셜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스탠다드 셀 포텐셜, 즉 다시 말해서 징크 전극과 카파 전극을 붙인 볼타 전지의 스탠다드 포텐셜은 징크에서 징크 이가 이온 1몰, 카파 이가 이온에서 이게 브릿지 건너서 1몰에서 카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어떻게 식으로 하냐면 이 셀 포텐셜은 옥시데이션 에노드의 옥시데이션 포텐셜 플러스 캐소드의 리덕션 포텐셜로 하면 된다. 실제로는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가 했을 때는 캐소드의 리덕션 포텐셜에서 에노드의 리덕션 포텐셜을 빼서 정했죠. 근데 이게 빼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로 된 게 그냥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셀 포텐셜은 어떻게 옥시데이션 포텐셜 더하기 리덕션 포텐셜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0.763 더하기 0.337 해서 1.1000V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전자가 사실은 저기 두 개 이동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1가에서 0에서 2로 또 여기서도 플러스 2에서 0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두 배 해주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텐셜 자체가 인텐시브 프로퍼티 양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그 포텐셜에 관한 문제니까 인텐시브 프로퍼티 세기 성질이에요. 세기 성질이라 여기는 전자가 몇 개 가든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예,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해줬고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스탠다드 셀 포텐셜 이 자체는 셀 포텐셜은 인텐시브 프로퍼티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뭐 제일 리덕션이 센 거, 높은 거는 역시 F2, 전기음성도 제일 큰 거, F- 되는데 2.87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여기 있어요. 수소가 0볼트가 여기인데 이거보다 다 리덕션 포텐셜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덕션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리덕션 포텐셜이 그렇죠. 리덕션 포텐셜이 높여가는 게 2.87V. 그러면 밑으로 가면 이건 다 금속들이죠. 특히 알칼리 금속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렇죠. 소디움이 리튬이다 여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얼마까지 내려가는 마이너스 3.04V까지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옥시데이션 포텐셜이 제일 높은 거죠 이쪽에. 그래서 이 옥시데이션 포텐셜이 높다는 거는 옥시데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옥시데이션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덕션이 잘 되는 게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옥시단던트로 이제 세기가 센 거고, 반대로 이거는 리덕션을 잘 못하는 거죠. 이쪽으로 산화 포텐셜이 높아질수록, 리덕션 포텐셜이 낮아질수록 리덕션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듀싱 에이전트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쭉 중간중간 보면은 우리가 썼던 거는 징크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0.76. 카파는 약간 위에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만 해도 우리가 요거만 해도 한 1.1V 얻어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리튬은 보통 그냥 리튬 아이온 전지는 스윙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이 이온이 됐다가 리튬 아톰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탠다드 컨디션 1몰 컨디션에서 마이너스 3.04V 그냥 3V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화기 같은 거 배터리용 몇 볼트로 나와요? 3.6볼트 아니면 3.7볼트. 우리나라 건 요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건 왜 그러냐? 농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농도 전지처럼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셀 포텐셜을 더 높이는 거죠. 옥시데이션 포텐셜을.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새 베릴륨 써갖고 뭐 더 높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전극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수소가 이제 환원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죠. 수소가 환원되는 이제 그 포텐셜이 마이너스 0.83 리덕션 포텐셜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기서는 수소가 그렇죠. 산화되는 H가 플러스 1이에요. 여기는 O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 포텐셜이 0.4V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있어요. 포텐셜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보면 여기서 이거 빼는 게 0.4에서 0.83 빼니까 약 1.23V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요새 수소차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 연료 전지가 이 정도 기전력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은이 리덕션 포텐셜이 비교적 높고요. 그렇죠, 은이. 그래서 은으로도 이렇게 좀 마이크로 배터리 같은 거, 이제 마이크로셀 같은 거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이 되잖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셀 포텐셜, 여기 이제 은이 나왔네요. 그래서 은을 환원 전극으로 쓰고 카파를 산화 전극으로 썼을 때, 차라리 징크 썼으면 훨씬 높은 볼티지가 나왔을 텐데, 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카파 애노드, 실버 캐소드를 써서 25도. 이게 다 온도에 디펜드 합니다. 그래서 25도 때 표준 이런 말을 썼잖아요. 표준 환원 전극 전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옥시데이션 하면 애노드가 지금 옥시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애노드가 아까 카퍼가 0.337V였는데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리덕션 포텐셜이 플러스였으니까 옥시데이션 포텐셜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서 마이너스 0.337V가 됐습니다. 그렇죠? 옥시데이션 포텐셜이. 왜 그러냐면 그 리덕션 포텐셜이 아까 이거 리듀스 되는 리덕션 플러스 2에서 제로로 되는 거. 그래서 리덕션 포텐셜이 0.337V였기 때문에 옥시데이션 포텐셜을 이렇게 마이너스 0.337V로 구해놨고, 이쪽이 실버 쪽이 리덕션이죠. 캐소드는 그대로 써갖고 0.8V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 반응을 하려면 이게 지금 애노드 반응이에요. 산화되는 거. 캐소드 반응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자가 두 개고 이건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다 2배해서 여기다 더해줘야지 전자가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2번에다 2를 곱해서 더해줘서 이제 CU 더해주게 되죠. 더해주게 되니까 이게 이거가 없어지고 2를 곱해줬으니까 그래서 더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보면은 여기서 리덕션이 일어나는 거는 이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산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CU가 이게 잘못 반대로 썼어야 돼요. 그래서 CU가 이거하고 더하니까 CU가 이쪽에 가죠. CU가 두 개의 Ag 플러스를 만나가지고 반대로 화살표로 CU2가 이온하고 Ag로 되는 이제 그 반응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교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전지 반응은 이렇게 이쪽으로 되는 게 전지 반응입니다. 그래야지 맞죠. 이쪽에 이것이 환원이 되고 이게 산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게 산화가 되고 이게 환원이 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산화가 되고 이것이 환원이 되게끔 전지 반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셀 포텐셜은 옥시데이션 포텐셜 더하기 리덕션 포텐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37 플러스 0.8 해서 0.463V가 이 카파 실버 전지의 엘렉트로케미컬 셀의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린 게 뭐 있었죠? 여기에 전자가 이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포텐셜 값은 여기서 이거 곱하기 2를 해서 더한다고 하더라도 포텐셜은 그냥 더한다. 왜냐?
이게 extensive property가 아니고 intensive property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기 성질이 아니라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값을 포텐셜은 그냥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엘렉트리컬 워크에 관한 겁니다. 엘렉트리컬 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전기적인 일이죠. 그래서 전기적인 일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포텐셜에서 어떻게 됐어요. 포텐셜이 줬을 때 전하를 옮겨간 거, 전하량 곱하기 포텐셜한 게 엘렉트리컬 워크예요. 그래서 엘렉트리컬 워크는 전하량은 n몰의 전자가 가면 1몰당 파라다이만큼의 쿨롬을 갖죠. 파라다이가 얼마였어요? 96,485 쿨롬 곱하기 n 몰수. 그래서 이게 q, 이것이 q에 해당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요것이 q에 해당이 되고요. q 곱하기 셀 포텐셜, 이것이 워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 워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프리 에너지의 리덕션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G가 NFE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G는 마이너스 NFE 셀 포텐셜이 된 것이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관계식이 되고요.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에서 그 프리 에너지가 엘렉트리컬 워크로 되는데, 프리 에너지가 워크로 되는데 그 리덕션이 되죠. 되는데 이것이 바로 셀 포텐셜, 이것은 셀 포텐셜과 그 전하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 전하는 몰수 곱하기 쿨롬, 파라데이 쿨롬이다. 파라데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 18장에서 우리가 이거 자세히 했었잖아요. 뭘 자세히 했었나요? 그 프리 에너지 차이가, 프리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 스폰테니어스다. 프리 에너지가 0이면 이퀄리브리엄이다. 프리 에너지가 0보다 크면 넌 스폰테니어스다.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가 어떤 결과가 됐어요? 셀 포텐셜하고 프리 에너지하고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으면 셀 포텐셜이 0보다 큰 거고, 0이면 셀 포텐셜이 0인 거고, 0보다 크면 셀 포텐셜이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셀 포텐셜이 0보다 크면 스폰테니어스하게, 그러니까 셀 포텐셜이 0보다 컸을 때 우리가 전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쵸. 반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셀 포텐셜이 0이면 이퀄리브리엄이라 볼티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라고, 데드셀. 작동 안 하는 거. 이제 그런 거고, 셀 포텐셜이 0보다 작으면 그거는 non spontaneous니까 외부 전원에서 전압을 가해줘갖고 전류를 흐르게 해줌으로써 반응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전기분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전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원활치가 않네요. 오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야, 됐습니다. 그래서 셀 포텐셜하고 프리 에너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관계가 있어요? 델타 G가 마이너스 N FE였죠. 근데 이 셀 포텐셜이 스탠다드 셀 포텐셜이면 이거는 스탠다드 프리 에너지 체인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를 붙이니까 여기 노트. 그러니까 노트라고 하는 건 스탠다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트는 the standard cell potential인데, 이거는 뭡니까?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대해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기본 템퍼처예요. 1 atm 또는 1 bar pressure에서, 그리고 모든 컨센트레이션 1몰일 때, 아니면 액티비티가 1일 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스탠다드 셀 포텐셜이라고 그러고, 그때 프리 에너지는 스탠다드 깁스 프리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스탠다드 깁스 프리 에너지를 우리가 표에서 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 포텐셜도 이걸 구하면 계산할 수가 있다. 왜? N은 몰수고 F는 패러데이 콘스탄트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프리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깁스 프리 에너지를 어떻게 이 전지 반응에서 구해라. 근데 여기서는 셀 볼티지가 0.9V였다. 25도에서. 왜? 이 25도 여기서 스탠다드 템퍼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 반응 보니까 알루미늄이 징크하고 해서 알루미늄이 산화되면서 징크가 환원되는 거죠. 여기에 전자 이동이 몇 개일까요? 어떤 나오진 않았지만 알루미늄이 2개 관여가 되니까 알루미늄이 하나가 AL3 플러스 될 때 3개의 전자를 내놓거든요. 그 2몰 하니까 6개의 전자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전자는 6개 들어간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전자 숫자는 extensive property입니다. 세기 성질이 아닌 크기 성질. 전자가 많으면 몰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델타 G는 마이너스 NF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6몰, 그리고 F는 몰당 96,485인데 96,500 괜찮습니다. E는 0.9V.
여기까지 하면 몰수, 엘렉트론 없어지고, 펜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수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남는 건 쿨럼하고 볼트예요. 자, 쿨럼 볼트가 뭐죠? 줄이죠. 그러니까 1볼트 포텐셜에서 1쿨럼으로 옮기는 게 1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쿨럼 볼트 쿨럼 없애고 줄만 남깁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제 줄로 나올 거예요. 자, 단위가 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줄로 나왔는데 계산 6 곱하기 96,500 곱하기 0.9 했더니 물론 마이너스는 앞에 있었고요. 5.2 곱하기 10-5승이에요. 그러니까 10의 3승 줄이 킬로줄이니까 520 마이너스 520 킬로줄이 바로 이 전지가 0.9볼트를 냈을 때 그 스탠다드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입니다. 이거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형상수 계산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주 스폰테니어스하게, 엄청나게 스폰테니어스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 스탠다드 셀 포텐셜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델타 G는 마이너스 RTLN K 있었죠? 이거 확실히 있었잖아요. 근데 델타 G는 마이너스 NFE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 그런데 스탠다드 셀 포텐셜이니까 스탠다드 깁스 프리 에너지죠. 근데 이렇게 평형상수로 하는 건요. 그 델타 G가 0일 때예요. 그러니까 델타 G 노트가 마이너스 RTLN K일 때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RTLN K가 마이너스 NFE 셀이죠. 그렇죠? 근데 노트 붙은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이 셀 노트가 플러스로 NF분의 RT, LNK죠. 그래서 이 셀 노트가 NF분의 RT, LNK도 됐고, 근데 이 LN 대신에 로그 10으로 고쳐주려면 2.303이 붙습니다. 그래서 2.303 NF분의 RT, 로그 10에 KA 그랬어요. 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2.303 R, T는 25도 298점 이렇게 해요. N, 몰수입니다. F, 자, N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네요. 그래서 상수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303 곱하기 R값 8.3145 줄포몰 K, 298.15 K, 그 다음에 96,485 쿨롬.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자, 줄은 남아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줄은 남기고, K는 없어지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쿨럼 퍼 몰이에요, 사실은. 그쵸? 여기 몰이 있었어요. 이것도 빠졌는데. 그래서 몰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줄 퍼 쿨럼이 되죠. 이 단위가. 줄 퍼 쿨럼이에요. 그래서 이거 2.303 곱하기 8.3145 곱하기 298.15 나누기 96,485가 0.059입니다. 그래서 0.059이 줄 퍼 쿨럼인데 줄 퍼 쿨럼이 단위가 볼트예요. 쿨럼 볼트가 줄이니까. 그래서 0.059이 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n분의 0.059이 그 로그의 값은 이건 값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단위가 볼트로 나오죠. 위에가 볼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셀이 볼티지로 주어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스탠다드 셀 포텐셜을 평형상수를 알면 n분의 0.059이 로그 평형상수에서 포텐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스탠다드 셀 포텐셜 값을 계산하든지 구해가지고 평형상수 구하는 게 더 쉽죠. 평형상수 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셀 포텐셜, 이거 재기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calculate the equilibrium constant of the cell at 25도씨 하라 그랬어요. 이거에 그러면 스탠다드 셀 포텐셜을 아까 계산했었죠. 0.463V. 아까 이거 했었잖아요. 이거 찾고 했고 0.8V 이게 0.337V.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되니까 이것을 여기서 0.337 마이너스 하니까 0.463이 나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가 몇 개 이동했어요? 2개 이동했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셀 노트가 2분의 0.059이 그렇죠? 곱하기 로그 KA 였으니까 로그 K는 0.059이 곱하기
n 곱하기 2셀인데 그러니까 0.00592 곱하기 2 둘이 있었고요. 이거 0.463V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15.6입니다. 그러니까 15.6인데 이게 볼테지가 0.463V밖에 안 돼도 15.6인데 Ka 값은요. Ka 값은 10에 15.6승입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4 곱하기 10에 15승이라는 엄청나게 큰 평형상수가 나와요. 이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자발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K 값을 셀 볼티지, 스탠다드 셀 포텐셜을 구해서 K 값을 계산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델타 G를 구할 수도 있고 거기서 델타 G는 마이너스 RTLN K, 그쵸? 그래서 K, 킬리브리엄 컨스탄트 구할 수 있고요. 또 델타 G는 마이너스 NF E셀 노트예요. 그래서 E셀 노트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E셀 노트하고 K 값도 평형상수를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구할 수 있든지, 물론 실험을 하기 쉬워서 이퀄리브리엄 컴포지션을 다 구해가지고 K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연력학에서 캘로리메트리를 통해서 엔탈피 계산 구하고 또 엔트로피 구하고 제3법칙 엔트로피 같은 이거 태블레이션 표로 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델타 G를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 또는 델타 G 테이블도 있죠. 델타 GF 노트 표준 생성 깁스 프리 에너지 구해서 그걸로부터 그 전지 반응에 델타 G를 구하면 구해 놓을 수 있죠. 또는 뭐 전지니까 셀 포텐셜 그냥 재가지고 아니면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에서 그 셀 포텐셜을 계산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느 쪽을 하나만 구하면은 나머지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토픽을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또 이론식이 나오면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네른스트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네른스트 이퀘이션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여러분 이 식 생각이 나실 거예요. 델타 G는 델타 G 노트 플러스 RTLN Q. 그런데 이게 평형이 되면 델타 G가 0이죠. 그래서 Q가 K 값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델타 G 노트는 마이너스 RTLN K가 됐던 게 이퀄 제로로 놓고 Q가 K가 됐을 때 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하냐면 델타 G는 이제 그 식이 바로 이건데, 델타 G는 마이너스 NF E셀, 그냥 보통 표준이 아니고 농도가 다르다든지 하여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셀 포텐셜을 나타내는 델타 G가 되겠습니다. 델타 G 노트는 표준 상태에서 마이너스 NF 델타 G 노트는 마이너스 NF E셀 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식을 보면 NF E셀은 이퀄 마이너스 NF E셀 노트가 되고 플러스 RTLN Q예요. 이건 평형상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반응 지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F를 나눠주면 E셀은 E셀 노트 마이너스 RT분의, 왜냐면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NF분의 RT 그렇게 되고 LNQ가 됐죠.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 이게 LN이니까 2.303을 곱해주고 로그로 바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이 로그자가 있어가지고 로그자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아마 이걸 로그로 커먼 로그로 쓰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서 아까 봤듯이 n을 빼고 f분의 2.303 rt가 0.0592볼트였죠. 네, 그래서 네른스트 이퀘이션은 E셀은 E셀 노트 마이너스 n분의 0.0592 로그 10의 Q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Q는 반응 지수예요. 그러니까 표준 상태, 평형 상태가 아닌 그냥 현재 주어진 그 셀 머티리얼들의 농도를 가지고 Q 값을 구하고, 그래서 그 표준 전위로부터 현재 그 셀의 전위를 계산해내는 그런 식이 네른스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른스트 이퀘이션을 지금 E셀은 E셀 노트 마이너스 n분의 0.0592 로그 Q 이거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E셀은 E셀 노트 마이너스 2분의 0.0592 로그 하고서 Q입니다. Q 그냥 로부터 그 non-스탠다드 셀 포텐셜 값은 딱 그 아까 리덕션 포텐셜의 차이로 또는 옥시데이션 포텐셜 더하기 리덕션 포텐셜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 1몰 1몰인데 이게 0.05몰이 되든 2몰이 되든 아니 이게 0.05몰이 되든 이게 2몰이 되든 그 값이 달라지는 것을 네른스티 이퀘이션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Q를 계산해야 되는데 전지 반응이 커퍼가 리덕션 되고 징크가 산화되는 반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지 반응이 맞나요? 징크가 산화되고 커퍼가 리덕션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1이고 이것도 1로 주죠.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이건 전지 반응이 CU 2가분의 ZN 2가입니다. 그래서 CU 2가분의 ZN 2가가 Q가 되는 거고, 자, 이 농도를 집어넣어서 포텐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에노드 쪽에 농도가 낮아요. 그리고 캐소드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캐소드의 이온이 리덕션 되는 거기 때문에 이온 농도가 높은 게 이 반응에서 유리하죠. 그러니까 셀 포텐셜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1.1097V인데 이건 1.147V. 그러니까 0.05를 위에다 놓고 0.2를 밑에다 놓으면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노브값이 작아지니까 볼테이지가 높아지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징크가 2몰, 다음에 카파가 0.05몰이면 이쪽이 높으니까 역반응이 무세하진 않아도 정반응이 거슬러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은 볼티지가 1.1에서 1.0으로 떨어진다. 자, 이런 얘기로 non-standard cell potential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농도 차가 아까 거는 이쪽 카파하고 이쪽 징크고 이쪽 카파 아이언이고 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농도 차가 생겨도 농도 차에만 가지고도 셀 포텐셜 값이 달라집니다. 자, 그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여긴데 보통 일반적으로 양쪽 전극이 똑같아요. 에노드도 카파고 캐소드도 카파예요. 그러면 이건 볼테이지가 0입니다. 당연히. 왜냐? 캐소드 볼테이지는 표준 환원 전극 볼테이지 똑같죠. 1.0몰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0.337 리덕션 포텐셜. 에노드는 0.337 똑같지만 산화 전극이니까 산화 전극전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 전지의 전위는 산화 전극 더하기 환원 전극 마이너스 0.337 더하기 0.337에서 0V예요. 이건 뭐 전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을 1.5몰로 하고요. 이쪽을 0.025몰로 해요. 그러면 전지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전지 반응이 이게 전지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환원이 되고, 그렇죠? 이쪽에서는 이게 산화가 되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Q를 정해주면 이것분의 이것이 되죠. 1.5분의 0.02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자가 지금 2개 이동을 했어요. 2개. 그래서 셀 볼테이지는 원래 스탠다드면 0V였는데 마이너스 2분의 전자 2개 넣었으니까 0.059이 로그 1.5분의 0.025 했더니 이게 제법 큰 값이 나와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값을 계산하면 0.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니까 0.0524V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이 카파 엘렉트로드인데 농도가 0.025, 1.5 함으로써 기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농도차 전지 컨센트레이션 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른스티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사실 네른스티 이퀘이션에서 이 셀을 지금 유도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pH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준 수소 전극 SH를 썼을 때 이제 그것에 대비해서 볼테이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표준 수소 전극 SH를 여기다가 여기 1몰이거든요. 여기 1몰. 그렇죠. 1atm. 그래서 SH를 이쪽에 리덕션 포텐셜 하도록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게 0V예요. 이게 0V입니다. 0V에 대해서 옥시데이션 포텐셜을 재는 거죠. 옥시데이션 포텐셜을 잴 때 왜 그러냐면 이건 1V 그냥 놓고요. sorry. 1atm 그냥 놓고요. 여기에 몰수가 X몰이에요. 이게 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지 반응이 그렇죠. 이게 캐소드에선 1몰짜리가 H2로 되는 거. 캐소드에서 이쪽이 캐소드예요. 에노드 빨간 걸로 쓴 거. 에노드의 옥시데이션은 반대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X몰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지 반응을 실제로 써주면 이거 캔슬되고 이거 캔슬되고 그렇죠? 여기서 일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리덕션 되는 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캐소드 거에서 에노드 걸로 가는 거 항상 크로스해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반응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Q를 적을 땐 1의 제곱 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리고 X의 제곱, 1의 제곱, X의 제곱. 바로 이것을 이게 Q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Q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가 지금 2개 이동했으니까, 원래 이 셀 제로는 얼마일까? 이 셀 노트. 0V죠. 같은 거니까. 0.0V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0, 이 셀 노트는 0V, 마이너스 전자 2개니까 2분의 0.052 로그 10의 1.0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입니다. 근데 이 제곱이니까 1.0분의 x는 x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x의 제곱인데 제곱을 로그 앞으로 보내니까 이걸 캔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쓴 것이 그냥 이가 없어지죠. 제곱이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0.052 로그 x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로그 x가 뭡니까? x가 지금 이거 농도잖아요. 그 마이너스 로그 x가 pH죠. 그래서 이게 0.052 pH고, pH는 표준 수소 전국 SHE에 대해서 이 미지 수소 전국은 맞는데 미지 농도에 전압을 셀 포텐셜을 재면 그걸 0.052로 나눠주면 pH가 구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냥 갖다 담그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소 기체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좀 다른 생각해낸 방법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전극을 쓰는 겁니다. 보통 이제 유리 전극을 써요. 이제 유리 전극이 어떻게 이제 글래스 엘렉트로드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글래스 엘렉트로드를 이제 미지용액에 담그죠. 그런데 글래스 엘렉트로드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아주 얇은 유리예요. 글래스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뭐 유리도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수소 이온이 디퓨즈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솔루션 자체는 흐를 수는 없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외부가 이제 우리가 테스트 솔루션이고 pH 재려고 하는 거고요. 안에는 표준 보통 묽은 염산으로 해서 1몰랄 또는 액티비티 1이 되게끔 이렇게 안에 용액을 맞춰 넣습니다. 이건 뭐 계속 없어지지 않고 그냥 이게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글래스 엘렉트로드, 그러니까 이게 밑에 딱 닿기만 하면 비커 닿기만 그냥 그대로 깨진다 해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게 보호하게끔 닿지 않게끔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버 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AGC에 이제 코팅되어 있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 이 글래스 엘렉트로드, 이제 이거를 여기다 좀 잘 그렸는데 뭐 이것도 잘 보이네요. 그래서 글래스 멤브레인 있고, 안쪽이 1몰이고 바깥쪽이 X몰, 안쪽이 1몰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이 비커에 있는 용액의 X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는데 이쪽에 표준 수소 전극 갖다 놓고 재야 되는데 표준 수소 전극이 지금 수소를 써야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그래서 칼로멜 전극을 씁니다. 이것이 이 세츄레이티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전압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표준 전극을 쓸 수 있는 그런 전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로멜 레퍼런스 엘렉트로드, 칼로멜 기준 전극이라고 하는데, 이 Hg2Cl2가요, 이걸 칼로멜이라고 그래요. 이걸 칼로멜이라고 그래요. 이게 빨간색인데 주로 보면, 그래서 여기 하얀색, 파란색, 그걸 되어 있는 건 보통 이제 솔리드고 고체로 갖다 놓고 이 안에 솔루션이 Hg2Cl2하고 KCl Saturated 솔루션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백금으로 해서 와이어를 만들어서 전극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끝에 머큐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극이 25도에서 보통 표준 전극 값이 스탠다드 이 셀로트가 0.2415V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여기에 대비해서 하니까 여기 셀 볼티지 나오면 이거 빼주면 되죠. 그러면 그게 0에 대해서 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역시 pH 값을 셀 볼티지,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서 했으니까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 셀 볼티지의 차, 셀 포텐셜의 차, 그러니까 여기서 잰 거에서 이 전극 전위를 빼주는 거죠. 이게
수소 이온 전극보다 이제 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pH를 그냥 이렇게 그 전극을 담궈 가지고 바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두 개를 그냥 묶어서 전극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펜처럼 생긴 pH 메타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